그 성관이 사무총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좀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란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관이가 가족회사라는 말이 나왔을 때 국민들께서 뭐 기가 찬 것을 떠나서 지금 청년들 취업난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그리고 현재 다른 공공기관 중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감사원 감사도 배제된 상태에서 자정 능력을 믿고 가야 되는데 과연 엄정하게 보고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관이 11명, 고위직 자녀가 11명이나 지금 뒤늦은 수사 의뢰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여론화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수사 의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조사했고 그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그 개별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구조적으로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김세환 사무총장 공소장을 보면은 면접위원도 바꿔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면접위원을 바꾼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면접위원을 바꿀 정도인데 그 합격 결과도 미리 당연히 알고 가족이니까 아들에게도 당연히 알려줬을 것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죠. 그러니까 쉬쉬해왔던 거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성관이 거기 근무를 하는데 더더군다나 고위직으로 하는데 한 말씀 애초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이 수사 의뢰가 원래 당연히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되는 수백 명의 채용 비리 있었을 때 바로 직권면직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조로 하고 그 당시에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었고 기본적으로 직권면직이 지금 당연히 됐어야 되는 사안이고 수사 의뢰도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조치가 없다가 잠깐만요. 조치가 없다가 이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장동혁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지방 공무원의 유지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을 다니다가 아버지가 다니는 성관이에다가 더 근무 환경이 좋고 월급이 좋고 급수가 높으니까 여기다 경력직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뒤늦게 문제돼서 수사 의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직권 면직을 해야 되는 마당에 인사혁신처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성관위에서 지방 공무원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한 사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부정 채용을 받기 위해 가지고 부정 채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있던 직장을 버리고 다른 직장을 다시 지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해서 너 이번엔 직권 면직하는 대신에 기존의 지방 공무원으로 내려가서 계속 공무원 생활해도 좋아. 이게 공직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장기간 방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차 저희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법상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때 국민과의 약속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감사원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이 조사 개시 통보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기관 자체가 징계나 이런 부분들을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중단되도록 돼 있어요. 법률이.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를 해도 그 감사원 감사가 자체 감사 그조차도 맞고 실제적으로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만약 그 감사원 감사가 적법했다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따라서 조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원 감사 결과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중복해서 감사에 나설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빨리 안 나오나 그런 부분을 바라봤었고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체 없이 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조치를 취하는 대상자 32명 중에 지금 문제가 되던 그 자녀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특히나 민감한 젊은 세대에서는 채용 비리에 민감한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결론을 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다시 하고,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모두 국민들을 만족할 수 없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또 봐주기식의 조사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수사 권한이 있는 그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수사 의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저희 감사 부서를 통해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인사의 혁신처에 그런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전례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지금 제 생각은 이 비리 척결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권 면직해서 하여튼 이 선관위 조직에서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법 절차에 의해서 배제를 해야지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률 검토를 좀 해봤어요. 이 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은 채용된 이후에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벌어지는 비리행위에 대해서 내지는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후발적 요인에 의해서 직권면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채용 당시에 비리를 가지고 직권면직을 하는 그 조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사안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보니까 45조의 3이 확실하게 누구든지 채용 절차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용자를 취소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문이 불행하게도 입법 과정에서 2021년 6월에 그게 개정이 되면서 시행일은 2021년 12월인데 소급표를 두고 있어요, 부측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만 개정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채용된 자에 한해서만 적용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문은 못 씁니다. 그래서 또 윗조문을 보니까 2015년도에 45조의 2기에 보면 그 부정 채용과 관련한 행위를 한 자, 행위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문이 그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런 조문들로 돼 있는데 시행령을 보니까 기타라고 해서 자기나 차인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에 영향력을 미친 행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자신에게 그 행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행위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처에 그 질의한 부분은 경력 채용 부분이 그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살리려고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인사혁신처에 그 질의한 내용은 45조의 3의 입법 취지가 뭐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45조의 이 검토한 부분 이거 가지고 채용 취소가 가능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으면서 지금 보면 단순히 보시면은 그냥 네. 신규 채용처럼 생각하시는데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신규 채용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자, 총장. 조건부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녹아져 있어서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잠깐만요. 저는 이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그 대신 총장님.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총장님.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